한 번 사는 인생, 저는 인연이란 걸 믿고 있어요. 저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뉴욕 병원장의 딸이라는 신분도, 부모님의 기대도, 편안한 삶도요.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혼자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죠.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앰뷸런스를 부르라고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강남 어딘가에 있을 그 남자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12일 전 뉴욕에서 만난 한국 청년이요. 2개월째 연락이 끊긴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버려본 적 있으신가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에밀리 톰슨이라고 합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1994년생이니까 지금 30살입니다. 아버지는 뉴욕 장로병원 병원장이셨어요. 제임스 톰슨이라는 이름은 의료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어머니는 하버드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첫째였고 남동생이 둘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개인 운전기사가 있었고 가정교사가 있었죠.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요. 에밀리, 의사 집안의 딸은 품위를 지켜야 해.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친구도 마음대로 사귈 수 없었어요. 집안이 비슷한 아이들하고만 어울려야 했죠. 고등학교는 맨해튼의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대학은 당연히 아이비리그여야 했고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어요. 센트럴파크에 나가서 나무를 그리고 사람들을 그렸죠. 어머니는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은 취미로만 해. 직업이 될 순 없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미술학원에 다녔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물감을 샀죠. 컬럼비아 대학교 입학 원서를 낼 때였습니다.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죠. 의학과 관련된 걸 해야 해.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결국 미술치료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타협이었어요. 그림도 그리고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전공이었죠.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수업은 재미있었고 실습도 의미가 있었죠.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미술치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며 웃는 모습이 좋았어요. 졸업 후에는 갤러리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예술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셨죠. 병원에서 일해. 우리 병원 미술치료팀이 있어. 아버지, 저는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내 길? 네가 뭘 안다고 내 길을 간다는 거야?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26살이 됐는데도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아버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미술치료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일은 괜찮았어요.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항상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 했죠.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30살이 됐어요. 2024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죠. 병원 일을 마치고 센트럴파크에 나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목련꽃이 피기 시작했죠. 베데스다 분수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어요. 스케치북을 펼쳤죠. 오늘은 분수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조깅하는 커플이 있었어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도 있었죠.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도 보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고 그들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잭, 조심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리스비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제 쪽으로요.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프리스비가 제 스케치북을 정확히 맞췄어요. 스케치북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분수 안으로 떨어졌죠. 물속에 풍덩 빠졌어요. 오마이그램 어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그는 잠깐도 망설이지 않고 분수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로요. 정장 바지가 물에 젖었어요. 재킷도 흠뻑 젖었죠.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스케치북을 건져 올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너무 세게 던져서 제가 못 잡았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물이 옷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너무 우스꽝스러웠거든요. 말쓱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분수대에 풍덩 빠져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웃겨서 그림보다 낫네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 잘못이에요. 꼭 배상할게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젖은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건네주더니 분수에서 나왔어요. 구두에서 물이 철벅철벅 흘렀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3명이었죠. 재혁아, 너 완전 물게 됐다. 사진 찍어야겠다. 재혁이라는 이름이군요. 그는 얼굴을 붉히며 친구들을 째려봤어요. 야, 웃지 마. 미안하다고. 저는 스케치북을 펼쳐봤습니다. 물에 번진 그림들이었어요. 색연필 선들이 흐릿해졌죠.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혁이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어요. 와, 이거 직접 그리신 거예요? 물에 번졌는데도 정말 멋있어요. 감사해요. 아니, 진짜예요. 이 터치 좀 보세요. 살아있잖아요. 재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그림을 제대로 봐주는 사람 같았어요. 혹시 전문 예술가세요? 아니요, 그냥 취미예요. 취미치고는 너무 잘 그리시는데요? 재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윤재혁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에밀리예요. 에밀리 톰슨이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어요. 물에 젖어서 그런 거겠죠. 정말 죄송해요. 점심이라도 사드릴게요. 보상하고 싶어요. 재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뒤에서 웃고 있었어요. 재혁아, 그냥 데이트 신청하라고. 재혁이 친구들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또 웃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정말요? 만나주실 거예요? 네, 1시간 후에 여기서 봐요. 재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올게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급하게 떠났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요. 저는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젖은 스케치북을 말리며 생각했어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낯선 사람인데요. 하지만 뭔가 끌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요. 1시간 후 재혁이 돌아왔습니다. 깔끔하게 갈아입고 왔어요. 청바지에 흰색 셔츠였습니다. 손에는 새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려요. 제가 망친 거 대신이요. 안 그래도 됐는데요. 아니에요. 꼭 드리고 싶어요. 스케치북을 받았습니다. 캔손 브랜드였어요. 고급 스케치북이었죠. 고마워요. 천만에요. 점심 먹으러 갈까요? 우리는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작은 프랑스식 카페였어요. 자리에 앉아 재혁이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영어 메뉴를 보며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가 맛있어요? 여기 크로와상이 유명해요. 커피도 괜찮고요. 그럼 크로와상 세트 주세요. 웨이터가 주문을 받아갔습니다. 한국에서 뭐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AI 스타트업 운영해요. 의료 AI를 개발하죠. 의료 AI요? 네, 병원에서 쓰는 진단 보조 시스템이요. 엑스레이나 CT 영상을 분석해서 의사들이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돕는 거예요. 재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환자를 살리는 기술이죠.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대단하네요. 회사 이름은 메디AI예요. 직원이 15명 정도 있어요. 작은 회사지만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대학교 때 전산학을 전공했어요. 우연히 병원 프로젝트를 하게 됐죠. 그때 의료 분야에 AI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졸업하고 바로 창업했습니다. 용감하네요. 무모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커피와 크로와상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뭐 하세요? 미술치료사예요. 병원에서 일해요. 와, 그림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거네요?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제역의 반응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꿈이 뭐예요? 갤러리를 열고 싶어요.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예술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간이요. 왜 안 하세요? 제역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복잡해요. 가족 문제가 있어서요. 가족이 반대해요? 네. 제 아버지는 의사예요. 제가 의료계에 남길 바라시죠. 하지만 미술치료도 의료 분야잖아요? 아버지 기준에는 부족해요. 제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도 비슷해요. 부모님 기대가 크죠. 특히 첫째는요. 첫째세요? 네,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뉴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역은 실리콘밸리 IT 컨퍼런스 참석차 미국에 왔다고 했어요. 뉴욕은 처음이라고 했죠. 12일 동안 있어요. 컨퍼런스는 오전만 있고요. 그럼 오후는 자유네요? 네, 뉴욕 구경하려고요. 어디 가보고 싶어요? 자유의 여신상? 브루클린 브릿지? 타임스퀘어? 전형적인 관광객 코스였어요. 관광객들만 가는 곳이네요. 진짜 뉴욕을 보여드릴까요? 진짜 뉴욕이요? 네, 뉴요커들이 가는 곳이요. 제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있어요. 오후 1시부터 자유예요. 그럼 내일 만나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에밀리.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낯선 사람인데요. 하지만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내일 어디서 만날까요? 첼시 마켓 입구에서 만나요. 1시예요. 알겠습니다. 꼭 갈게요. 제역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스케치북은 망가졌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났죠. 한국에서 온 열정적인 청년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역의 환한 미소가요.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요. 내일이 기대되네.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이요.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했어요.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하고 너무 편한 옷도 이상했죠. 결국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가벼운 봄 재킷을 걸쳤어요. 머리는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죠. 오후 12시 40분 첼시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온 거예요. 긴장됐나 봅니다. 마켓 입구에는 사람들이 붐볐어요. 관광객들과 뉴요커들이 섞여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 후 제역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백팩을 메고 있었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제역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커피 사왔어요.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네, 고마워요. 따뜻한 커피를 받았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오늘 어디 가요? 일단 하이라인부터 갈게요. 특별한 곳이거든요. 우리는 걸어서 하이라인으로 향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어요. 계단을 올라 하이라인에 도착했습니다. 제역이 감탄했어요. 와, 이게 뭐예요? 폐선 위에 만든 공중공원이에요. 1980년대에 폐쇄된 화물열차 선로였죠.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자고 캠페인했어요. 2009년에 개장했죠. 대단한데요? 낡은 걸 새롭게 살린 거네요. 맞아요. 뉴욕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이라인을 따라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벤치에서 쉬는 사람들도 있었죠. 아래로는 맨해튼 거리가 보였습니다.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제역이 말했습니다. 뉴요커들이 휴식하러 오는 곳이에요. 관광객은 잘 몰라요. 우리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은 서울 이야기를 해줬어요. 서울도 정말 활기차요. 특히 강남은 밤에도 환해요. 24시간 돌아가는 도시죠. 한국 음식은 어때요? 한식이요? 세계 최고죠. 재혁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다 맛있어요. 특히 집밥이 최고예요.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시나 봐요. 네, 우리 엄마 손맛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해요. 재혁의 표정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이라인을 다 걷고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 먹으러 갈까요? 소호에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좋아요. 택시를 탔습니다. 15분 후 소호에 도착했어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관광 가이드에는 안 나오는 곳이었죠.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이었어요.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든 면이거든요. 에밀리가 추천하면 믿을게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소호 거리가 보였죠. 메뉴를 봤습니다. 재혁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가 좋을까요? 카르보나라 추천해요. 여기가 정말 잘해요. 그럼 카르보나라 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와인도 한 병 시켰어요. 음식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어렸을 때부터 뉴욕에 살았어요? 네, 맨해튼에서 태어났어요. 부러워요. 저는 시골에서 컸거든요. 시골이요? 네, 경기도 작은 도시예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죠. 시골이 좋았어요? 네, 공기 좋고 조용하고요. 하지만 기회는 서울에 많죠.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맛있겠다. 재혁이 포크를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짜 카르보나라구나. 그렇죠? 제가 뉴욕에서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예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에밀리,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요. 어제 왜 저를 만나주기로 했어요? 낯선 사람인데요. 재혁의 질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직감이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요? 더 알고 싶었어요. 당신에 대해서요.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빨개졌어요. 저도요. 에밀리를 더 알고 싶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다음은 어디 가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갈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미술관 중 하나예요. 좋아요. 택시를 타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계단을 올라 입구로 들어갔어요. 재혁이 압도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크네요. 전 세계 예술 작품이 모여 있어요. 하루로는 다 못 봐요. 우리는 유럽 회화 섹션으로 갔습니다. 렘브란트, 베르메르, 고흐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그림 봐요. 렘브란트예요. 빛의 마술사죠. 빛의 마술사요? 네, 보세요. 어둠 속에서 빛이 인물을 비추잖아요. 드라마틱하죠. 재혁이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 그렇네요. 마치 무대 조명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렘브란트는 극적 효과를 잘 썼어요. 다음은 인상파 섹션이었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드가의 작품들이 있었죠. 와,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교과서에서요. 재혁이 모네의 수련 그림 앞에 섰습니다. 모네예요. 평생 물을 그렸죠. 빛의 변화를 관찰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다르네요. 붓터치가 거칠어요. 맞아요. 가까이서 보면 추상화 같죠. 하지만 멀리서 보면 우리는 몇 걸음 뒤로 갔습니다. 와, 완벽한 그림이 되네요. 인상파의 마법이에요. 재혁이 감탄하며 그림을 봤습니다. 현대 미술 섹션으로 갔습니다. 피카소, 달리, 칸딘스키의 작품들이 있었어요. 재혁은 추상화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이해가 안 가요.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요? 눈을 감고 마음으로 보세요. 그림이 당신에게 뭘 말하는지요. 재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데 자유로운 느낌이요.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추상 미술은 자유예요. 규칙을 깨는 거죠. 재혁이 웃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요. 당신 덕분에요. 미술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브루클린 브릿지 갈까요? 야경이 예뻐요. 좋아요. 우버를 타고 브루클린 브릿지로 갔습니다. 다리 위를 걸었어요. 맨해튼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네요. 재혁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에요. 왜요? 이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수백만 명이 꿈을 꾸는 곳이요. 재혁이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의 꿈은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거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갤러리를 열고 싶어요. 제 작품도 전시하고 다른 예술가들도 소개하고요. 미술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싶어요. 예술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공간이요. 멋진 꿈이네요. 왜 안 하세요? 가족이 반대해요. 특히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데요? 병원에서 일하래요.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하다고요. 재혁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기분이었어요. 고마워요, 재혁. 우리는 한참 동안 야경을 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편안했습니다. 에밀리,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정말요? 네, 내일은 어디 갈까요? 에밀리가 정해줘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요. 알겠어요. 내일 놀라게 해드릴게요. 재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한 기분이요. 이게 뭘까? 집에 도착해서도 재혁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이요. 혹시 내가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재혁의 컨퍼런스는 오전뿐이었어요. 오후 1시부터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셋째 날에는 모마에 갔습니다. 현대미술관이었어요. 오늘은 현대미술이에요. 더 실험적이고 파격적이죠. 기대되네요. 입구에 들어서자 거대한 설치 미술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술이에요? 재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물론이죠. 예술은 형식이 없어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앤디 워홀의 작품 앞에 섰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실크스크린 판화였어요. 이건 똑같은 그림이 여러 개네요. 대중문화를 비판한 거예요. 반복되는 이미지, 소비되는 아이콘이죠. 깊네요. 재혁이 진지하게 그림을 봤습니다. 점심은 첼시의 작은 비건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비건 음식 먹어봤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한번 도전해봐요. 맛있어요. 비건 버거와 샐러드를 주문했습니다. 재혁이 한 입 먹더니 놀랐어요. 고기 아니에요? 진짜 같은데. 식물성 고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졌죠. 신기해요.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어요. 넷째 날 저는 재혁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허드슨 강변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재혁,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제 아버지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재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뉴욕 장로병원 병원장이죠. 제임스 톰슨이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임스 톰슨? 그 유명한? 네. 와. 의료계의 거물이잖아요. 제가 개발한 AI를 검토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정말요? 네, 작년에 뉴욕 장로병원이 저희 시스템을 검토했어요. 결국 안 샀지만요. 왜요? 너무 비싸다고 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시받으며 살았어요. 병원장 딸이라는 타이틀이 저를 짓눌렀죠. 자유가 없었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제 삶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친구도, 전공도, 심지어 결혼 상대까지 아버지가 정해주려고 하세요. 결혼 상대요? 네, 아버지 친구의 아들이요. 하버드 의대 출신 외과 의사죠. 한 번 만났는데 정말 싫었어요. 재혁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지금은요? 행복한가요? 저는 재혁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시간이에요.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에밀리를 만난 게 이번 출장 최고의 행운이에요. 다섯째 날 우리는 루프탑 바에 갔습니다. 맨해튼 야경을 보며 와인을 마셨어요. 에밀리,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요. 한 달 후에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사우디요? 네, 대형 병원에 AI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예요. 8개월 동안 있어야 해요. 8개월이나요? 네. 그곳은 통신이 제한돼요. 병원 내부망만 쓸 수 있거든요. 연락이 어려울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에밀리, 울지 마요. 어떻게 안 울어요? 이제 겨우 5일 알았는데 8개월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요. 재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꼭 돌아올게요. 당신을 만나러요. 약속할게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은 제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째 우리는 센트럴파크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했어요.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혁, 당신의 꿈이 뭐예요? 정말 이루고 싶은 거요. 전 세계 병원에 제 AI를 보급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죠.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에밀리도 갤러리를 열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재혁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 전시회 열면 제가 첫 번째 관람객이 될게요. 열흘째 우리는 업스테이트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핑거레이크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B&B를 빌렸어요. 하루만 묵기로 했죠. 여기 정말 평화롭네요. 재혁이 포도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도시 생활이 힘들 때 와요.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에밀리,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뭐든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솔직히요? 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열흘 만에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진심이에요. 재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에밀리. 처음 만난 순간부터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사랑을 나눴어요. 평생 잊지 못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에밀리. 저도 사랑해요, 재혁.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11째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큰 프로젝트예요. 알아요. 하지만 슬퍼요. 저도요.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재혁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재혁을 만났어요. 그의 호텔 로비에서였죠. 잘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타임스퀘어로 갔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서의 12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에밀리, 제발 울지 마요. 미안해요. 참으려고 하는데. 재혁이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꼭 연락할게요. 가능할 때마다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오후 3시 JFK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재혁이 체크인을 했어요. 에밀리, 가지 마요. 제가 재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여기 남아요.
에밀리. 싫어요. 보내기 싫어요. 재혁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공항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야 해요. 언제 다시 만나요? 사우디에서 돌아오면 바로 올게요. 9개월 후에요. 꼭 다시 만나요. 탑승 게이트로 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재혁이 마지막으로 저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에밀리. 절대 잊지 마요. 저도 사랑해요, 재혁. 기다릴게요. 재혁이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해요.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밤 10시쯤 재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인천 도착했어요. 당신 생각해요. 사랑해요. 답장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에요. 저도 사랑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어디 갔었어? 공항 갔다 왔어요. 누구 배웅하러? 친구요. 거짓말하지 마. 보고서 받았어.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무슨 보고서요? 지난 12일 동안 한국 남자랑 다녔다며? 윤재혁이라는 사람이요. 아버지, 그건. 조사했어. 스타트업 CEO라며? 우리 집안과 안 맞아.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 12일 만에?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철없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마. 그 남자 한국 갔잖아. 끝이야. 알았어? 아버지,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정해준 대로 사는 거야.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우리 일을 알았어요. 화가 나셨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곧 한국 도착해요. 사우디 가기 전에 계속 연락할게요. 사랑해요.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어요. 재혁을 잊지 않겠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과 매일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오늘 회의가 많았어요. 사우디 프로젝트 준비 중이에요.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저를 감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체크했어요. 주말에는 집에 있으라고 했죠. 에밀리, 로버트 만나봐. 누구예요? 하버드 의대 출신이야. 외과 의사지. 좋은 집안이고. 싫어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야. 일단 만나봐. 강제로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로버트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예의도 바랐죠. 하지만 재미없었습니다. 자기 자랑만 했어요. 저는 존스 홉킨스에서 레지던트를 했습니다. 심장외과죠. 어려운 분야예요. 그렇군요. 당신은 미술치료사라고 들었는데 흥미로운 분야네요. 하지만 수입은 어때요? 충분해요. 로버트는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지루했어요. 집에 돌아와 재혁에게 문자했습니다. 오늘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소개팅을 시켰어요. 괜찮아요? 네, 당신만 생각했어요. 나도요. 매일 당신 생각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재혁의 답장이 조금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회의가 많아서요. 곧 사우디 출발이에요. 3주째 재혁이 사우디로 떠났습니다. 공항이에요. 곧 출발해요. 연락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꼭 할게요. 사랑해요. 조심히 가요. 사랑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혁으로부터 소식이 없었어요. 재혁, 괜찮아요? 연락해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5주째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재혁, 걱정돼요. 제발 연락해주세요. 답장 없음. 6주째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구토가 났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됐죠. 생리도 늦어졌어요. 2달이나요. 설마.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어요.
집에 와서 테스트했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이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다시 테스트했습니다. 여전히 양성이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였죠. 임신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에요. 의사가 초음파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8주예요. 정말요? 네, 아기가 여기 보이시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언제쯤 태어나요? 출산 예정일은 11월 5일이에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혁한테 말해야 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혁, 긴급해요. 꼭 연락해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보냈어요. 재혁,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8주예요. 제발 연락해주세요.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연락이 없지? 밤마다 울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옷이 끼기 시작했죠.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큰일 날 거예요. 친구한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어떡하지? 재혁은 연락이 안 돼. 아버지한테 들키면. 한국으로 가는 건 어때? 한국으로? 재혁을 직접 찾아가는 거야. 임신한 몸으로. 다른 방법이 있어?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재혁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메디AI라는 회사였어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었죠. 회사 웹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재혁의 사진이 있었어요. CEO 소개 페이지였죠. 여기 있구나. 비행기 표를 알아봤습니다. 인천행 직항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임신 3개월이었어요. 비행기를 타도 될까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 타도 될까요? 언제 가시려고요? 2주 후에요. 그때면 임신 4개월이네요.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의사소견서가 필요해요. 주실 수 있나요? 왜 가시는데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의사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아기 아빠 찾으러 가시는 거죠? 네. 알겠어요. 소견서 써드릴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장시간 비행은 위험해요. 감사합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2주 후 출발이었어요.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친구 결혼식에 가요. 언제 가는데? 2주 후요. 3일 정도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사실은 한국에 가는 거였죠. 2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임신 4개월이 됐어요. 배가 조금 불렀지만 옷으로 가릴 수 있었죠. 2024년 5월 20일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간단한 옷과 재혁이 그려준 그림을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JFK 공항이었어요. 체크인할 때 불안했습니다. 티가 날까봐요. 하지만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이코노미 좌석이었어요. 14시간 비행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이 점점 작아졌어요. 이게 맞는 걸까? 불안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비행은 지옥이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팠어요. 배도 불편했죠. 자주 화장실에 갔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비행이 처음이라서요. 거짓말. 임신하셨죠? 어떻게? 나도 엄마였어요. 보면 알아요.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고마워요. 잠을 청했지만 잘 오지 않았어요. 재혁 생각만 났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할까? 화낼까? 기뻐할까? 14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방문 목적이 뭐예요? 관광이요. 며칠 계획이세요? 3일이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습니다. 캐리어가 나왔어요. 들어 올리는데 무거웠습니다. 배 때문에 힘들었어요. 출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그때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배가 뭉쳤어요. 으윽.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눈 뜨세요. 누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러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임산부세요? 배가 불렀어요. 앰뷸런스 불렀어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웠어요. 안 돼요. 누워 계세요. 공항 직원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저를 태워줬어요. 의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검진했어요. 혈압이 낮네요. 임신 몇 개월이세요? 4개월이요. 장시간 비행 후유증이에요. 위험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쉬면 돼요. 임산부는 조심하셔야 해요. 30분 정도 쉬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시는 게. 괜찮아요. 이제 가야 해요.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휘청거렸지만 참았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보였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남구 테헤란로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제역 회사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보였어요. 처음 보는 나라였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서울이에요. 강남까지 30분 걸려요. 감사합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뉴욕만큼 활기찼어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질비했어요. 여기에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빌딩 앞에 섰어요. 메디 AI. 간판이 보였습니다. 10층이라고 써 있었어요. 심호흡했습니다. 제혁, 여기 있구나.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깔끔했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윤재혁 대표님을 찾고 있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아니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잠시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예약 없으신 분이요. 잠시 후 직원이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내려오신대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엘리베이터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재혁.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나타났어요. 에밀리. 재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혁. 눈물이 났습니다. 재혁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배를 봤습니다. 이게 설마 당신 아이예요. 4개월이에요.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에밀리 어떻게? 왜? 연락이 안 됐어요. 2개월 동안요.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재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올라가요. 재혁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10층이었어요.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직원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재혁의 개인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재혁이 물었습니다. 정말 제 아이예요? 네, 당신 외에는 없었어요. 언제 알았어요? 2달 전이에요. 메시지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재혁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우디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요? 병원 네트워크가 다운됐어요. 해킹 공격이었죠. 복구하느라 2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모든 통신이 차단됐어요. 핸드폰도 못 썼어요. 정말요? 네, 1달 전에 한국으로 급히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클라우드 백업이 안 돼서 메시지를 못 봤어요.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바로 연락했을 거예요. 이제 알잖아요.
당신이 한국까지 올 줄 몰랐어요. 임신한 몸으로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을 찾아야 했어요. 재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와줘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요. 검진 받아야 해요. 네. 재혁이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요. 긴급 상황이에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강남의 산부인과였어요.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초음파를 했어요. 아기는 건강해요. 하지만 산모가 무리하셨네요. 장시간 비행은 위험했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푹 쉬셔야 해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에밀리, 우리 집에 가요. 쉬어야 해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아이의 엄마인데요. 재혁의 집으로 갔습니다. 강남구의 아파트였어요.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여기서 쉬어요. 제가 다 돌봐드릴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어요. 자요. 푹 쉬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재혁이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혁이 저녁을 만들어줬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한국 음식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얼큰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예요. 어머니요? 네, 내일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임산부인데. 괜찮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따뜻한 분이세요. 다음 날 재혁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60대셨어요. 따뜻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었죠. 어서 와요, 에밀리. 안녕하세요. 힘들었죠? 여기까지 오느라요.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주의 엄마인데 뭐가 힘들어요. 이제 가족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극진히 돌봐주셨습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산모용품을 사주셨죠. 재혁아, 에밀리 잘 돌봐야 해. 네, 엄마. 결혼은 언제 해? 에밀리가 준비되면 재혁이 저를 봤습니다. 에밀리,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정말요? 네, 당신과 우리 아이 평생 책임지고 싶어요. 네, 좋아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축하해요. 2주 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재혁,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벌써요?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조산인가 봐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이었어요. 조산이에요. 빨리 준비하세요. 8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2.8kg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우리 딸. 재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지안이는 어때요? 지혜롭고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에밀리 지안이요. 에밀리 윤지안이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 달 후 결혼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축하합니다. 윤재혁 씨, 에밀리 윤 씨. 작은 결혼식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지안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에밀리, 어디 있어?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미안해요, 엄마. 사실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한 것, 한국에 온 것, 결혼한 것, 지안이가 태어난 것까지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허락도 없이.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해요. 재혁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재혁입니다. 에밀리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알았어. 하지만 꼭 방문해라. 손녀를 보고 싶다. 네, 아버지. 꼭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혁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요. 네, 우리 가족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안이가 2살이 됐어요. 저는 한국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어눌했지만 재혁은 기뻐했습니다. 대단해요. 발음 좋은데요? 재혁의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50명이 됐어요. 대형 병원들이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재혁이 제안했습니다. 에밀리, 갤러리 열어봐요. 정말요? 네, 당신의 꿈이잖아요. 이제 이루세요. 하지만 돈이. 제가 투자할게요. 당신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재혁. 3개월 후 작은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강남구의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에밀리 갤러리. 간판을 달았습니다. 첫 전시는 제 작품이었어요. 뉴욕에서 그린 그림들과 한국에서 그린 그림들이었죠. 오프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축하해요. 그림 정말 멋져요. 재혁도 왔어요. 지안이를 안고요. 당신 자랑스러워요. 행복했습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병원과 협력했어요. 암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그림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마워요. 보람 있었습니다. 지안이가 3살이 되던 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이 공항에 나와 계셨어요. 에밀리, 아빠, 엄마. 포옹했습니다. 손녀 보자. 아버지가 지안이를 안아주셨어요. 이쁘네. 정말 이뻐. 일주일 동안 뉴욕에 머물렀습니다. 재혁에게 제가 자란 곳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제 학교예요. 멋진 건물이네요. 센트럴 파크에도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죠. 맞아요. 당신이 분수대에 뛰어들었죠.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버지와 재혁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를 잘 돌봐주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됐네요. 뉴욕을 떠날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었어요. 지안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민준이라고 지을래요. 민첩하고 준수하다는 뜻이에요. 좋아요. 재혁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손주가 2이나 되다니.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완성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지안이와 민준이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와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에밀리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나도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됐어요. 키스했습니다. 갤러리는 성공했습니다. 2번째 지점도 열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한미 예술 교류 프로그램. 양국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국제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요. 우리는 출연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센트럴 파크에서 프리스비를 맞고요. 시청자들이 좋아했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국제 커플 응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죠.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5년 전 센트럴 파크에서 재혁과 부딪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프리스비가 날아와 제 스케치북을 맞췄죠. 재혁이 분수대에 뛰어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임신 4개월에 낯선 나라에 온다는 건 정말 무모한 선택이었죠. 공항 바닥에 쓰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안이가 저를 부릅니다. 엄마, 같이 놀아요. 민준이도 웃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재혁이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팬케이크 해줄게요. 고마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죠.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맛있어요, 아빠. 지안이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맛있어? 네.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식사 후 재혁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올해 센트럴파크에 다시 가볼까요? 가족 여행으로요. 좋아요. 우리가 만난 곳이죠. 네,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요? 지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아빠가 프리스비를 못 잡아서요. 프리스비요? 네, 그래서 엄마 그림을 망가뜨렸죠. 그래서요? 아빠가 물에 풍덩 빠졌어요. 지안이와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물에 빠졌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만났어요. 이게 제 삶입니다. 뉴욕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꽃 피운 삶이요. 갤러리를 운영하며 예술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가 있죠. 시어머니는 항상 우리를 돌봐주세요. 뉴욕의 부모님도 자주 방문하십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문화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재혁은 항상 제 편이에요. 저도 재혁의 편이고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겠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5년 전 인천공항 바닥에 쓰러졌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어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재혁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찾았죠. 제 사랑을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에밀리, 뭐 생각해요? 재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어떤 이야기요? 센트럴파크에서 여기까지요. 재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네, 하지만 후회 없어요. 나도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지안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뽀뽀해요. 민준이도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행복한 가족이요. 사랑으로, 용기로, 희망으로 이어진 가족이죠. 센트럴파크에서 시작해 한강에 도착한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새로운 꿈을 꾸고 사랑을 찾을 때까지요. 그때 저는 말해줄 거예요. 엄마는 용기를 냈어. 사랑을 위해서요. 너희도 그럴 수 있어. 그게 제가 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것. 용기는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5년 전 센트럴파크에도 봄바람이 불었죠. 그 바람이 저를 재혁에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변에도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함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이은 사랑의 이야기요. 센트럴파크에서 시작해 한강에 도착한 우리의 여정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